안녕하세요. 에이스병원 관절파트 원장 오진철입니다. 제가 올해 3월부터 안산 에이스병원에 새로 합류를 하게 되었는데요. 여러분들과 유튜브를 통해서 처음으로 인사를 드리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주로 손부터 어깨까지 상지 질환을 주로 보고 있고요. 이런 기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건강하고 유익한 정보를 좀 기회를 될 때마다 드리려고 이런 시간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우선은 오늘 알아볼 질환은 손목 터널 증후군인데요. 손이나 손목이 아프신 분들은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나 아니면 우리가 인터넷상에서 정보를 검색해 보면서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법한 질환인데요. 그만큼 환자분들도 굉장히 많고, 그리고 손목 터널 증후군 자체가 나타내는 증상이 우리가 손바닥에서 여러 부위 그리고 넓은 부위를 나타내다 보니까 다른 질환들과 헷갈리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 손목 터널 증후군을 의심해 봐야 할까요? 우선 손목 터널 증후군은 엄지손가락에서부터 네 번째 손가락까지의 감각을 담당하는 정중신경이라고 하는 구조가 손목 터널이라고 하는 폐쇄된 공간 안에서 눌려서 생기는 질환인데요. 우리가 보통 신경이 눌리게 되면 그 신경이 분포하는 부위를 따라서 저림 통증이 생기게 되는데, 엄지손가락부터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손가락의 이 절반까지 손가락 끝으로 퍼져나가는 저림 통증이 느낀다고 하면 손목 터널 증후군을 의심을 해봐야 되고요. 그리고 증상은 보통 낮 때도 발생하지만 밤에도 심해지는 경향이 있는데, 밤에는 이제 우리 몸이 받아들이는 다른 외부 신호가 차단이 되기 때문에 우리 몸에서 발생하는 통증에 좀 더 예민하게 느끼게 되고, 또한 잘 때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손목을 너무 과도하게 꺾거나 아니면 과도하게 펴는 자세로 오랫동안 유지해서 잘 수가 있는데, 그런 상태에서는 신경이 조금 더 높은 압력을 받게 되고, 그런 높은 압력에 의해서 신경 눌리는 증상이 오랫동안 지속되게 되면은 증상을 조금 더 심하게 느끼게 됩니다. 신경이 압박되는 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증상이 조금 더 심해지고, 진행됐을 때는 감각도 무뎌질 수 있고요. 그리고 아주 많이 진행됐을 때는 우리 엄지손가락 쪽에 있는 무지구에 근육의 위축이 생길 수 있는데, 그렇게 되면은 반대편과 비교했을 때 이 부분의 근육이 쪼그라들면서 피부에 주름이 깊어지게 됩니다. 그럴 때는 손목 터널 증후군을 강력하게 의심을 해봐야 합니다. 저는 손을 많이 사용하는 직군인데요. 손목 터널 증후군이 제가 하는 일과 상관이 있나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손목 터널은 이제 폐쇄된 공간 안에서 신경이 눌려서 생기는 건데요. 그 폐쇄된 공간 안에는 정중신경 이외에도 손가락으로 가는 9개의 힘줄이 같이 지나갑니다. 우리가 보통 손을 많이 쓰시는 일을 하면 손가락 힘줄에 힘줄염이 잘 생길 수 있는데요. 그렇게 되면 힘줄 자체가 붓기도 하고, 힘줄 자체가 잘 움직일 수 있게 하는 윤활막도 부을 수 있고요. 염증도 생길 수 있습니다. 힘줄 자체가 두꺼워지거나 힘줄에 윤활막이 부종이 생기면 아무래도 터널 안은 한정된 공간이기 때문에 신경이 있을 수 있는 공간이 줄어드는데요.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신경이 눌려서 생기는 증상들이 나타날 수가 있고, 그 이외에도 이제 우리가 손목을 많이 쓰는 일을 하시면 또 손목 안에 관절액이 새어 나오면서 결절종이라고 하는 양성 종양으로 인해서 공간이 차지가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손목 터널 안에 석회가 생겨서 그 석회에 의해서 또 공간이 좁아지기도 합니다. 또한 손목을 또 많이 쓰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체질적으로 조금 인대가 두꺼워지기 쉬우신 분들도 있는데요. 그런 연유에 따라서 횡수근 인대가 두꺼워지게 되면 역시 정중신경을 누를 수 있고요. 이런 원인들이 복합적으로 발생해서 손목 터널 증후군으로 나타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손목 터널 증후군은 꼭 수술해야 되는 질병인가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꼭 그렇지는 않고요. 우선은 증상이 나타난 초기에는 신경 주변에 이제 부종이랑 염증을 가라앉히는 치료들을 주로 하게 됩니다. 그 중에는 이제 우리가 이런 손목을 고정해 줄 수 있는 보조기들을 해주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염증을 가라앉히기 위한 진통소염제, 먹는 약으로 먹을 수도 있고, 신경 주변에 이제 항염증 약물을 직접 주사해 주는 치료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러한 치료 중에서도 사실 저는 비교적 요 손목 보호대 하시는 게 조금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우리가 낮 동안에는 의식적으로 손목이 과굴곡되거나 과신전되는 것을 막을 수 있지만, 밤에는 이런 보조기를 좀 착용함으로써 무의식적으로 손목이 심하게 꺾이는 것을 방지해 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러한 치료들을 보통 3개월에서 한 6개월 정도 했을 때 증상이 호전이 없을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수술적 치료를 고려를 하게 되는데요. 저림 통증이 너무 심하게 유지가 되거나 아니면은
이 정중신경이 분포하는 부분에 감각이 무뎌지는 증상이 오래됐을 때 수술을 좀 고려해 볼 수가 있고, 증상이 오래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엄지손가락에 이제 무지구에 해당되는 근육의 근위축이 발생했을 때는 비교적 수술을 빨리 결정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수술하면 보통 절인 증상은 비교적 빠른 시일 내에 좋아지는데요. 감각이 무딘 증상이 있거나 아니면 근위축이 있는 경우에는 회복 기간도 비교적 오래 걸리고 완전히 회복되지 않는 경우도 덜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증상이 발생했을 때는 빠른 시일 내에 진료를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수술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일반적으로는 이제 손바닥에 절개를 가해서 횡수근 인대를 노출시키고 그 횡수근 인대를 열어주고 밑에 있는 신경을 유리해주는 수술을 가장 많이 시행을 하고요. 수술 방법도 위험하지 않으면서 결과도 좋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만 흉터에 대한 문제가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다른 대안 방법들이 소개되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이제 내시경을 이용해서 한 1cm만을 절개를 하고 내시경을 안으로 집어넣어서 횡수근 인대를 절개해주는 방법을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초음파를 이용해서 그보다 더 작은 절개로 특수로 고안된 외과용 칼을 넣어서 횡수근 인대를 다시 열어주는 그런 수술 방법도 있습니다. 각각의 수술 방법이 서로의 장단점이 다 있기 때문에 진료를 통해서 환자분한테 가장 잘 맞는 수술 방법이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당신의 손목 건강 에이스 병원이 함께합니다.